주간 근무만 하거나 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3주는 야간 근무, 7주는 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주에 뭐 간호사 같은 직업인가 보네. 한 주는 통째로 야간 근무만 하고 한 주는 통째로 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3번은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7번은 주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7주는 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주간 근무하는 주와 야간 근무하는 주를 임의로 배정할 때 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 지금 10주입니다. 10주인데 편의상 야간,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10번 10주를 근무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10주를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2주 연속으로 야간 근무는 하지 않아야 된대. 이런 식으로는 근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0주 중에 8C3이라고 써도 되고 8C5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맞나? 8C3이 아니라 10C3. 이게 전체 경우의 수. 10C3이면 10주 중에 야간 근무할 주를 3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 중에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주간 근무 몇 개 해야 돼? 7번. 7번이고 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후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배열의 관점이 아니라 주간 근무는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똑같이 주간 근무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자리 중에 3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3개를 선택을 했다. 야간, 야간. 그럼 전체 10주 동안 제 당직 서는 걸 센 걸 맞고 야간 근무가 연속으로 이어있지 않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12번이 뭐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다음 함수가 이놈이 성립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나오면 되죠. 함수값이. 함수값의 곱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너무나 명확하게 36이에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 A,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결국은 이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애는 모든 실수의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만 알면 됩니다. 부호만 알면 되니까 제가 F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부호만 알면 돼. 얼마든지 크기까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수지. 자, F3. 음수죠. F4. 자, 음수죠. 맞습니까? F5. F5는 그럼 절대 나오면 안 돼요. 0이 나오는 순간 두 함수값의 곱은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F6. 양수 나오죠? 결국은 F1의 값은 양수고 음수고 얘는 0이고요. 양수 나왔습니다. 그럼 A, B 순서쌍을 제가 노동으로 해볼게. 처음에 A가 이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양수인 경우. 자,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첫 번째 A가 1, 6,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B도 1, 6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경우의 수가 얘도 1, 6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고 얘도 1, 6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고 네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처음에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3, 4 중에 하나고 두 번째도 2, 3, 4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죠. 이게 9개네. 0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이 경우에만 함수값의 곱에 부호가 양수 나오겠지. 자, 아까 전체 경우의 수 36이었고 두 개 더하시면 13. 됐어? 그 다음이 18번. 코가 막히니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조건이.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다. 그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개의 수의 합이 홀수이고 3의 배수일 경우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3개를 꺼냈어요. 어떤 경우 있니? 홀이 있겠고 짝짝 홀이 있겠죠.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자음만 쓸게. 먼저 공을 이렇게 뽑아야 일단 다 더해서 홀수가 나오겠지. 홀수 뽑아서 더하면 홀수가 나오겠고 이거 뭐야? 죄송. 이렇게 뽑아서 더해도 홀수가 나오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일단 홀수 짝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숫자를. 1부터 9까지인데 홀수는 1, 3, 5, 7, 9가 되겠고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비대칭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홀수를 제가 3개 뽑는 경우를 해볼게요. 여기서 3개 뽑아야 되지. 여기서 3개 뽑았는데 뽑은 후에 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의미가 있는 숫자가 얘네는 하나는 한 번은 뽑혀야 되지 않아? 하나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그럼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 중에 제가 3개 뽑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됩니다. 3의 배수가. 곱이 언제만 빼고 157만 재수없게 뽑지 않으면 다 곱이 3의 배수가 되겠네. 하나만 빼면 되겠네요. 이게 뭐야? 1, 5, 7만 선택하는 경우. 이건 빼야겠지. 얘는 3의 배수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몇 가지야 그럼? 9가지. 그치? 이제 두 번째는 짝수 2개 뽑고 홀수 하나 뽑을 때. 짝수 2개 뽑고 홀수 하나 뽑을 때. 자, 그럼 짝수 중에도 여기 3의 배수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애. 그리고 홀수 짝수 2개를 뽑는다. 그러면 짝수 2개는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짝수 2개를 뽑는데 예를 들면 2, 4 같은 짝수를 뽑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3이나 9를 뽑아야 되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6 같은 애를 뽑으면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도 3의 배수 되죠. 그럼 첫 번째는 6이 선택되는 경우 짝수 2개 중에 (6이) 있는 케이스. 두 번째는 짝수 2개 중에 (6이) 없는 케이스. 이렇게 2개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럼 제가 짝수를 2개를 뽑을 거야. 뽑을 텐데 6이 있다는 얘기는 6은 이미 뽑혀 있고 나머지 2, 4, 8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2, 4, 8 중에 하나. 3, C, 1. 6은 뽑아야 되고 6은 뽑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짝수 3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홀수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홀수는 5개 구분 아무거나 뽑아도 되죠. 이미 6을 포함했으니까. 자, 이게 15개가 나올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짝수 2개 중에 6을 안 뽑는 경우 6을 안 뽑는다라고 하면 2, 4, 8 중에 2개 선택해야 되죠. 3C입니다. 3C. 이 세 놈 중에
두 개 선택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홀수를 뽑는데 반드시 뭐나 뭐를 뽑아야 돼요? 3이나 9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이건 제가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지? 3이나 9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6가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9C 3. 근데 홀 이렇게 뽑는 경우 9가지.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다 더하시면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지금. 9C 3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분자는 얼마 나오니? 30? 뭐 이렇게 나오겠네. 아마 84분의 30 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84분의 30 약분하시면 14분의 5가 되겠고. 저랑 조금 다르게 케이스 구분하신 분도 있을 텐데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만 구분하셔서 구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다시 22번은 뭐니? 자, 오른쪽 그림, 아래 그림입니다. 제 칠판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친구를 P, Q, R, S, T 중 어느 한 지점에서 기다리려고 한다.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만날 확률이 가장 큰 확률을 구하여라.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야죠. A에서 B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이거 앞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했죠. 일로 가는 걸 A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생각하면 아무튼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가야 되지. 그러면 9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5팩, 4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사실 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 기다리는 게 가장 만날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A에서 T 거쳐서 B로 가는 길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몇 개야? 5개지.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 많은 경우의 수 중에 5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렇게 가는 경우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면 만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인데 그 총 경우의 수가 이거래. 근데 T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는 건 5개고 얘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뭐 있을 거고. 자, 얘는 그럼 식으로 구하면 5팩 나누기 3팩, 2팩. 이쪽 식으로 구하면 여기까지 와서 4칸 가야 되는데 같은 거 3개. 자, 10 곱하기 4니까 40 나오겠죠? 자, 이건 길이 뭐 40개. 40개 맞니? 40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R 갔다가 B 가는 경우. 자, A에서 R로 가려면 5팩 나누기 3팩, 2팩. 자, R에서 B를 가려면 4팩 나누기 2팩, 2팩. 자, 앞에 거 10이고요. 6이니까 이건 60까지죠.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R에 있을 때가 가장 만날 확률이 높겠지. R을 거쳐 가는 길이 제일 많으니까. 뒤에는 보나마나 길이 적은 게 자명하죠. 더 이상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확률부확률이나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워밍업으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덧셈 정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당연히 또는이니까 이렇게 구하겠지? 네, 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면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고 둘 다 일어나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관계식으로 제가 구해보면 제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네, 맞습니까? 증명은 아주 쉬워요. 쉽고 결론은 더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NA 합 B는 우리 집합 시간에 배웠죠.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NA 더하기 NB 그 다음에 뭐 빼야 돼? 이렇게 빼야 돼요. 처음이니까 제가 천천히 써드릴게. 그럼 저는 얘를 다 쪼개 쓸 수 있습니다. NS분의 NA 플러스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교 B. 결론. 이거를 그냥 뭐라고 쓰면 될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게. PA입니다. PA.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PB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PA 교 B로 쓸 수 있다라는 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집합에서 뭐랑 똑같니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무언가를 외울 건 아니고 실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을 많이 쓰는 거고 근데 그냥 확률이 주어졌을 때 단순한 계산만 하겠다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라는 게 이 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안다라고 하면 이 식을 쓰는 거고 내가 전체적으로 다 진짜 확률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 구하셔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는 연산에 쓰이는 식이다. 조금 더 나가면 PA 등이 주어지는 경우. 근데 이거 뭐 전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집합이랑 똑같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만 한번 봅시다. 단 A와 B가 앞에서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였죠? 배반 사건의 정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PA 교 B가 0이니까 이 경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가 이렇게 구해도 좋다는 얘기죠. 용어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그냥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더하시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 다음 단원의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울 거예요. 그에 대응되는 쉬운 덧셈 정리를 먼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직관에서 어긋나는 게 크게 없죠.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지 않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각각의 확률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빼면 되겠지 뭐. 직관적으로 봐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의 계산을 좀 제가 해볼 거고 집합과 똑같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오른쪽 그림은 표본 공간 S와 S의 세 개의 사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확률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이건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A가 뭐 주사위를 던져서 무슨 눈에 수가 나온다. 이건 내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확률은 주어졌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 계산만. 자, 그럼 이놈의 확률을 구하래. 1번.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바로 구해봅시다. 집합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걸 뭘 못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0.6입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놈의 확률을 구하래. 근데 벤 다이그램을 휙 봤더니 A랑 C는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에요.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씀에 있어서 그냥 PA 플러스 PC 하면 끝이라는 거. 이거 계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여. 자, 이것도 이게 우리가 집합을 안 배웠다면 당연히 어렵겠는데 B랑 C의 합집합. 합집합이 뭐니 여기서? 그냥 B네. 네, 그림이.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미 C가 B에 포함이 돼 있잖아.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해. 그럼 PB는 0.5. 자, 그럼 4번 한번 물어봅시다.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림에서? PC죠. B랑 C의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집합에서 이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PC입니다. 그럼 PC는 문제 0.1이라고 주어졌죠. 맞죠? 이제 5번 정도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 덧셈 정리인데 사건이 3개, 집합이 3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벤 다이그램 그림상 B랑 C의 합집합이 뭐죠? 그냥 B죠, B. 이게 B잖아. 그럼 집합의 연산은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뒤에 거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1번에서 구했죠, 아까. 맞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한 번은 해보셔야 되니까 바로 옆에 5-1번 정도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바로 나올 거야. 뭐 나옵니까? PA는 2분의 1, PB 6분의 1 나와? 넘길게. 나올 거야. 자, 이제 기본 문제 2번.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에 나오면 정확하게 서술해 주셔야 돼요.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는 또는이지 or, 그죠? 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라고 써주시고 이 관계식을 서술형이라면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죠? 자, 근데 이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뭐니?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는 몇이지? 1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지.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로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PA는 얼마입니까? 50장 중에 하나 뽑아요. 근데 4의 배수에 4의 배수 몇 개 있어? 12개. 약분 일단 안 할게. PB 50장 중에 하나 뽑았는데 6의 배수래. 8개. 그 다음에 PA 교비 50장 중에 하나 뽑았는데 12의 배수래. 4개. 맞지?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면 되죠. 50분의 얼마? 16. 50분의 16이니까 2로 나누면 25분의 8. 됐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둘 다 짝수이거나 또는 적힌 수의 합이 홀수. 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짝수이거나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이거나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오는 모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건 A는 짝수 두 개를 뽑는 사건이고 짝수 두 개. 얘를 사건 B라고 하면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하나 홀수 하나는 뭐야? 짝수잖아. 그치? 근데 A와 B는 무슨 사건? 관심? 둘 다 짝수이면서 하나 짝수 하나 홀수가 될 수는 없지. 배반.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을 달아주셔야 된다고 서술형에는. 그래야 내 덧셈 정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랑 PB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씩 구해볼게요. 제가 계산을 끝까지 마치지는 않겠지만 50장 중에 두 개 뽑는다라고 했어요. 50C2가 분 뭐가 되겠고 이 중에 짝수 두 개를 뽑는다. 자, 짝수는 지금 25개 있겠죠. 25C2가 되겠고 이놈은 50개 중에 두 개 뽑는데 짝수 하나, 짝수 25장 중에 하나, 홀수 25장 중에 하나 뽑으시면 되겠죠. 그냥 이게 끝이지 뭐. 계산 안 할렘. 됐지요. 바로 넘길게. 바로 넘겨보면 이게 어려운 순열 조합보다 편안하죠. 지금 여기까지가. 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 그럼 총 공은 9개입니다. 여기서 2개를 꺼내는데 2개가 모두 같은 색일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둘 다 흰 공일 경우도 있을 거고 둘 다 흰 공인 사건, 둘 다 검은 공인 사건, 둘 다 붉은 공인 사건이 있겠지.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각각이?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이면서 둘 다 검은 공일 수가 있어? 없지. 각각의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둘 다 흰 공을 뽑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했을 때 A, B, C는 서로 배반 사건이죠. 그냥 제가 말은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심플해.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식으로 쓰는 거고 실제 저보고 구하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구하겠죠 뭐. 전체가 9개 중에 공 2개 뽑을 거예요. 근데 흰 공 2개에서 2개 뽑는 경우, 검은 공 3개에서 2개 뽑는 경우, 붉은 공 4개에서 2개 뽑는 경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할 거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확률을 더한다. 더하면 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섬세하게 배우겠다는 얘기고 아마 분모 7, 8에 8, 9, 70, 36분의 136 더하면 36분의 10 나오겠고 18분의 5 나오겠다. 네. 맞죠? 자, 이제 2개가 서로 다른 색일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바로 뒤에 소개되는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제가 지금 안 알려드렸어. 안 알려드렸는데 1번에서 뭐 구했지? 두 공이 모두 같은 공일 확률 구했죠. 근데 2번에서는 둘 다 다른 공일 확률을 구하래. 색깔이 얼마일까요? 그냥 1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집합에서 여사건처럼. 근데 이건 바로 뒤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노가다로 한번 구해볼게. 자,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8분의 13이 나와야만 해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인 경우를 제가 직접 나열해 보겠다고. 그러면 두 개 뽑을 텐데 하나 뽑는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있겠고, 이렇게 구해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있겠고. 자, 맞습니까? 그럼 6, 12 더하면 18. 8 더했으니까 26. 36분의 26이면 18분의 13 나오는 거 확인되죠? 자, 됐어요? 기본 확률 끝. 이제 여사건의 확률 방금 했네. 자, 쉬는 시간. 여사건의 확률은 집합으로 따지면 어느 집합에 대응될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집합에 대응되겠죠. 여집합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제가 PA라고 적으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A의 여집합이지.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깜짝이야. 1 나와야 되지.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1이겠죠. 그럼 결국 여사건의 확률이 여기서 뭘 말하냐? 얘를 이렇게 구하자.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식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한 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언제 쓸까요? 여사건의 확률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 A의 여사건보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케이스 구분이 적고 쉬울 때,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된다 라는 게 있고, 문장에서의 힌트는 보통 적어도 라는 문장이 보이면 대부분 여사건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평화롭습니다. 적어도 집합이랑 똑같지. 적어도 어떤 경우냐면 제가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공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공 3개. 근데 적어도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을 뽑는다라고 하면 케이스가 몇 개일까요? 흰 공 하나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3개 뽑는 경우, 케이스 3개지. 근데 이거랑 정반대말은 뭐지? 하나도 안 뽑는다. 즉 다 무슨 공 뽑겠다? 흰 공 뽑는 거죠. 그건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얘랑 정반대가 된 다 검은 공. 정반대가 되는 다 검은 공 3개를 뽑는 확률을 구하고 1에서 빼자는 얘기죠. 어디서 써야 되는지는 보통 명확합니다. 거의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란 말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어요. 숨겨져 있을 때도 있으니 뭐 그때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단순한 계산 문제만 한번 보고 쉬었다 할 테니 70페이지만 잠깐 봅시다. 엥? 자, 앞으로 이게 확률의 단순 연산 문제예요. 단순 연산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맨 첫 줄. 현재는 우리가 배반 사건밖에 안 배웠거든. 근데 여기 독립 사건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종속 사건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자, 얘는 일단 배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건 A가 배반 사건이면 어떤 표본 공간에 제가 A, B를 집합으로 표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집합에서 얘는 원래 뭐였습니까? 차집합 B지? A 차집합 B. 근데 A에서 B를 빼도 뭐 변화가 있어? 없음. 배반 사건이니까. 이게 5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죠. 교집합 합집합은 B 차집합 A를 나타내는 거고, 자, B에서 A를 빼도 여전히 B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거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그냥 나오지. 둘은 배반 사건이므로 PA 플러스 PB 하시면 되죠. PA 플러스 PB. 그럼 분모 제가 20으로 마치고, 자, 20분의 9다 라고 바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도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A, B는 지금 배반 사건이에요. 자, 이거 보면 무슨 법칙 쓰고 싶니? 드모르간의 법칙. 얘가 8분의 1이래. 그럼 A 합 B 여집합. 얘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면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여 사건 이용하면 8분의 7이지. 이 집합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평화로워요. 자, 근데 얘는 PA 플러스 PB죠. 둘은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힌트로 주어진 게 이거 4분의 1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얘는 얼마겠니? 8분의 5겠지. 4분의 1만 넘기시면 되니까. 자, 그럼 구하라는 PB 구했고 PA 합 B도 구했습니다. 구했죠. 저는 계산이 가능한지만 확인만 해볼게요. 5-8번만 풀어보세요.